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밀려 법원개혁은 주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시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기소한 데 따른 논란이 뜨겁습니다. 1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하며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추 장관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검찰개혁을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를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 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순국선열에 묵념을 하는 문 대통령 뒤 첫 줄에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현충원 참배 1시간 전인 오전 7시, 문 대통령이 2020년 첫 결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제거한 뒤 국무위원 자격으로 새해 현충원 참배에 배석시킨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며 그동안 법무부 검찰이 준비해왔던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거듭해서 검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당부에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권을 뒷전으로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나 청와대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안팎에선 눈앞에 다가온 검찰 인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차장들, 서울 동부지검장 등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인사할 거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해간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은 다만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를 협의할 거냐는 질의엔 협의가 아니라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현재 고검장 자리 3개와 지검장 자리 3개가 공석인 가운데 추 장관이 먼저 지검장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여권 수사 지휘부를 흐트러 놓고 이어 후속 차장이나 부장검사 중간급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 실무진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업무 파악과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충분히 안 되셨을 텐데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법무장관님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면 아마 지금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갈등이 더 심화되고
여기에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등 수사의 피의사실 유출이나 별건 수사 등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감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수면 위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인사와 감찰은 대검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내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와 개혁 등에 관한 발언을 내놓는다면 그 수위와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고강도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상한 듯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누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의 과잉 수사 비난에 대해서 윤 총장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다며 윤 총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인사 등에 대해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윤 총장은 신년사 외에 별다른 돌발 발언은 없었고 신년사 낭독을 마친 뒤엔 대검 간부들과 일렬로 서서 대검 직원들과 가벼운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국 사태와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등 검찰개혁 관련한 이슈에 가려져 법원 개혁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방으로 밀려난 법원 개혁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법원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개정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42쪽짜리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과는 지지부진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법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현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 합의제 기관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으로 하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위원 구성입니다. 11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했고 4명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11명 위원 중에 10명을 국회나 판사회의에서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애초에 완전 차단한 겁니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해소할 사법부 개혁 방안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거꾸로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사법행정자문회의거든요. 이게 그 대법원장의 어떤 그
뭡니까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하고 싶은 일을 추인해주는 또는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로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죠, 그거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박주민 의원 안에 담겨있는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엔 실질적이고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대법원 규칙과 예규의 재개정권과 법원의 인사와 예산권 등 핵심 권한들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 밖의 사법행정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어 대법원장에 부여됐던 핵심 권한들을 대거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의 원천이었던 법원 행정처와 법관 인사위원회는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대부분 사법행정위원회로 흡수됩니다. 법안은 아울러 전국법원장 회의와 전국법관대표 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금 더 개혁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법원 내부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개혁적인 법안을 발의해 사법개혁 본연의 취지에 더 맞는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라는 것이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안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과 달리 여야 모두 법원개혁엔 미지근한 반응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은 높지 않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은 아니라는 게 그 국회에서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식물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2017년 9월 취임 당시부터 좋은 재판과 법원 개혁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2020년 시무식에서도 법원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에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듭된 사법개혁 의지 피력에도 그동안 보여준 게 없지 않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법원 안팎에선 존재합니다. 현 대법원장께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을 끌고 가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실망을 하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영장기각이나 판결 내용을 두고 개별 법관을 비난하는 데 대해선 강한 어조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께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일단 방향은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2020년 새해에 검찰개혁 법안들에 이어 법원개혁 법안이 실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준법 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과 함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뇌물 사건 피고인 재벌 오너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감한 혁신 등을 이례적으로 재판정에서 공개 주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3회 공판 때도 피고인과 삼성은 향후 또 다른 정치 권력이 똑같은 요구를 할 때 뇌물에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이에 삼성은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등 10명 안팎의 위원으로 추후 발족할 준법감시위원회의 준법 경영 강화 활동 방안과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론해 법원 안팎에서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시기와 발탁 배경, 이후 이력, 현재 직위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는 이미 기업 내부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사람과 운영입니다.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준법경영인으로 있는 동안 다스 미국 소송비 수십억 대납이 이뤄졌고 이 전무 스스로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장인인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중간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준법 감시인이 있었음에도 준법 감시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스스로 불법에 가담한 겁니다. 어떡하든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양형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판장의 요청을 단순한 권유나 요청으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회적 명망과 법원 안팎에서의 평판, 현 정권과의 관계 등을 두루 감안하면 위원장을 김지형 전 대법관에 맡긴 점도 일견 수긍이 갑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도 삼성의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발족이 단순히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 아닌 진정으로 준법 경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운영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